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1-5 세포주 생산물 확인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수행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포주 생산물 확인.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포주 생산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가 있다고 했죠. 어떤 기구? HPLC라는 기구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다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구를 저번 시간에 좀 설명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도 이 기구를 설명하면서 이 기구의 사용 방법 및 실습 순서를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HPLC를 직접 돌리는 거를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찍으면서도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선생님이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내용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재료 자료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세포 배양액, 주사기 필터, HPLC 분석용 바이알 병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필터가 있는데 우리가 HPLC에다가 이제 용액을 우리가 측정하려는 용액을 1ml 정도 넣을 거예요. 1000 마이크로리터 혹은 1ml 정도 넣을 건데 그냥 넣으면 이제 HPLC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 이제 컬럼에 뭐 껴가지고 이제 잘 작동할 수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컬럼에 들어가는 입구에 껴가지고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터를 넣음으로써 이제 필터를 넣어서 필터로 걸러서 액체 용액을 순도가 높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순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걸러서 부산물 같은 것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끔 부산물이라고 하면 안 되지.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줘야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기기 장비로는 클린벤치, HPLC 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HPLC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컬럼이에요. 컬럼.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어디였지? 껐나? 요 컬럼이 가장 중요해요. 요 컬럼 같은 경우에 이 컬럼이 망가지거나 작동을 하지 않으면 HPLC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컬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양액을 어떻게 한다. 아까 얘기했죠. 주사기 필터를 이용해서 필터링한 후 HPLC의 작동법에 따라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PLC 같은 경우에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실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HPLC를 이용한 세포 배양액 내 특정 생산물 분석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샘플링 및 필터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HPLC 거기에 배양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로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필터를 사용을 해서 걸러서 필터링을 한 후 넣어야 된다. 왜? 컬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컬럼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컬럼이 다 하는 거예요. 이 컬럼이 지나가면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제 이동상과 고정상에 있던 물질들이 이동상으로 해서 움직여서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얼마만큼 움직이는 그 속도, 시간 그런 걸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 및 필터링. 배양된 세포 배양액을 클린벤치로 가져가는 이유는 왜? 오염이 안 되기 위해서 1ml 정도 혹은 1000 마이크로리터 정도의 주사기로 뽑아낸 후 주사기에 필터를 장착하여 필터링을 한다. 우리 그래서 나중에 카페인이라든지 이런 거 측정할 때 커피를 거릴 거 아니에요. 커피 머신기기로 추출한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한다, 혹은 드리퍼로 추출한다 라고 했을 때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 가루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커피 가루를 어떤 걸로? 이 필터로 필터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바이알 충전. 필터링된 배양액을 HPLC용 바이알에 얼마만큼 500 마이크로리터 정도로 되게 옮긴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기를 드릴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1ml 혹은 1000 마이크로리터가 들어가는 용량의 주사기를 드릴 건데 그 주사기에다가 얼마만큼 500 마이크로리터 혹은 0.5 밀리리터 정도 용액을 채워서 기계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을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집어넣은 입구가 이렇게 얇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주사기를 넣을 때 이게 지워지지? 되게 이렇게 얇아서 주사기 바늘이 이렇게 있다고 좀 얇아서 넣다가 여기가 구부러지는 수가 있어. 이 구부러지면 망하는 거예요. 기계 다시 해야 돼. 구부러져서 들어갔다가 혹시 못 빠지고 이러면 기계 망가지니까 조심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유의하면서 실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샘플을 준비해야 해요. 우리가 카페인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몇 ppm, 1 ppm 카페인 그 시간 너무 작다. 굵기가 1 ppm 카페인이라든지 뭐 10 ppm 카페인이라든지 20 ppm 카페인을 먼저 준비를 해서 샘플을 한 거는 거죠. 그 샘플을 샘플링을 먼저 하는 거죠. 표준시를 측정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분광강도계 할 때도 표준시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표준시를 뭐뭐 만들었죠? 5 ppm, 10 ppm, 15 ppm 표준 시료를 만들어서 기준이 되게끔 하고 그 이후에 실험을 해서 50, 15로 해가지고 검량선을 그리고 그래서 미지 시료를 해서 측정을 했었잖아요. 그 원리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가 그 원리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샘플을 준비해서 샘플 시료를 제조 시 목적 생산물에 해당되는 표준 시료를 측정하고 그리고 농도 범위 기준을 얼마 정도? 10분의 1, 2분의 1, 1, 2, 10배 정도로 스탠다드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정하는 것도 여기 10분의 1, 2분의 1, 2, 10배 나와 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처럼 뭐 1 ppm, 10 ppm, 20 ppm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혹은 1 ppm, 뭐 20 ppm 한 방에 하고. 왜? 컴퓨터가 알아서 이 검량선을 그려줘.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검량선을 이렇게 그려줘서 1, 10 그려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를 찾아서 해서 농도가 5 ppm이라는 거를 저절로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 굉장히. 대신 이런 걸 모든 거를 다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세팅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HPLC 작동 및 시운전, 특정 산물의 검출에 적합한 컬럼과 이동상 액체를 선정하여 장착하고 HPLC를 작동시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을 몇 시간? 1시간 이상 하여 사용하는 컬럼을 안정화시킨다. 그래서 이 HPLC에 한번 실험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은 뭐 50분이든 1시간이든 정해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피크가 막 그려져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시료를 설정을 해서 이게 피크에 따라서 얼마 정도 용액이 들어있는지 얘가 컴퓨터로 계산을 하는 거죠. 저절로 알아서. 아시겠죠? 그래서 하고 샘플 분석. 샘플과 스탠다드를 HPLC 샘플링 트레이에 넣고 HPLC를 작동시킨다. 이게 어려워. 이거를 컴퓨터로 하는데 기계가 또 영어로 돼 있어요. 선생님도 영어 잘 못해요. 영어로 돼 있고 이거를 조작하는데 번거롭고 익숙치가 않아. 그래서 저도 할 때 이제 설명서를 보면서 해야 하고 학생들한테도 뭐 나중에 익숙해지면 뭐 알아서 선생님이 좀 해주거나 할 텐데 선생님도 사실 이게 조금 영어고 이래서 좀 익숙치가 않아요. 그리고 고가니까 무서워서 사용하는데 겁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막 그 구멍에다가 넣었는데 이거 구부러지거나 이러면 이거 비싸단 말이야. 비싸기 때문에 그렇고 막 컬럼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컬럼 뭐 이렇게 이런 식 그림이 아니지 사진 있지. 이 컬럼 같은 거 하나에 100만 원씩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싸. 그런 거요.
그리고 여섯 번째, 결과가 분석. 검출기의 시간별로 나타난 피크를 확인하고 이들의 넓이를 계산한 후 스탠다드의 정량 곡선에 기반하여 농도값을 계산한다. 이 정량 곡선을 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이렇게 피크가 이렇게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넓이로 계산을 해서 검량선을 저절로 그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농도가 얼마다, 5ppm이다 라는 거를 저절로 해줘요. 세팅만 잘 되어 있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HPLC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웬만한 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 HPLC를 사용을 하고 이 HPLC 작동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취직도 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검색하고, 그래서 뭐 AAS AAS 같은 경우보다 이 HPLC가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요거 사용 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 우리 학생들 여러분 취직이 잘 되니까 같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수행 내용 요 정도로 하고 나중에 선생님이 추가로 HPLC 작동하는 거를 또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